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반도체 산업 시리즈 영상을 하나 업로드해드렸죠. 자, 그런데 그 직후에 이제 블로그에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제가 조금 다듬어 보자면, 후드리님, 최근에 FOWLP, 즉 Fan-Out Wafer Level 패키징 기술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계속해서 고성능 CPU, 고성능 GPU를 만드는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FCBGA의, 즉 고성능 패키지 기판의 영역을 뺏고 또 이 기판 업체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FCBGA는 고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까요? 이러한 뉘앙스의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질문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받아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하는 반도체 산업 강의에도 팬아웃 기술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와 비슷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자, 이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성능이 좋은 칩을 최대한 작고 얇게 만들기 위한 패키지 공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칩을 최대한 작고 얇게 만들어야만 본전을 뽑는 그러한 패키징 공법이었어요. 특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들은 어떻습니까? 성능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작게 그리고 얇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성능을 뽑아내면서도 칩을 작고 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패키징 공법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대두된 기술이 바로 이 Fan-Out Wafer Level 패키징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FOWLP가 도입되니까 FCCSP라고 불리는 이 패키지 기판까지도 쓸모가 없게 되면서 이 패키지 기판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기판 수요가 모두 FOWLP 기술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용 칩을 FOWLP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면 거의 대부분 패키지 기판을 쓰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져요. 자, 그런데 바로 이 FOWLP, 즉 Fan-Out Wafer Level 패키징 기술이 기존에는 스마트폰용 작은 칩에만 주로 쓰이다가 이제는 점점점 다른 영역까지도 쓰이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바로 사이즈가 큰 고성능 CPU, 고성능 GPU 이러한 칩을 만들 때에도 FOWLP를 한번 써보자, 이러한 시도가 꾸준히 확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존에는 FOWLP가 주로 스마트폰용 칩과 같이 작은 칩을 패키징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쓰였는데, 이제는 FOWLP가 고성능 칩에도 쓰일 수 있어. 특히 고성능 칩을 만들 때 서로 다른 종류의 칩을 한 번에 기판 위에 올려 붙여서 이종칩 패키징을 할 때가 있잖아. 특히 앞선 영상에서 2.5D 패키징을 말씀드렸죠. 바로 이러한 2.5D 패키징에서도 FOWLP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점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FOWLP가 이제는 고성능의 영역까지도 일부 발을 담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실 수가 있죠. 그럼 호돌이님, 이제는 고성능 칩을 만들 때에도 2.5D 패키징 같은 공법을 쓸 때에도 FOWLP가 쓰인대요. 그러면 이제 이 FCBGA 같은 패키지 기판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FOWLP 기술이 이 기판까지 모두 다 대체하는 게 아닌가요? 자, 하지만 여러분, 결론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성능 칩에도 FOWLP가 쓰이긴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일단 고성능 영역에서 팬아웃 기술이 쓰여봤자 어차피 일부 종류의 칩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굳이 팬아웃 기술이 필요가 없는 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 바로 이 Fan-Out Wafer Level 패키지는요, 바로 FCBGA 기판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터포저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자, 잠시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쉽게 풀어드릴게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인터포저와 함께 쓰이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인터포저의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일부의 경우에는 아예 인터포저를 통째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Fan-Out Wafer Level 패키지가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사양 칩을 만들 때 인터포저라는 이 굉장히 특수한 기판이 쓰일 때가 있다. 그런데 이 특수한 기판이 혼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FCBGA 기판과 함께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인터포저는 굉장히 고성능의 기판이긴 하지만 FCBGA의 역할을 모두 대체하기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터포저와 그리고 FCBGA라는 두 개의 기판이 모두 함께 수직으로 배치돼서 쓰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Fan-Out Wafer Level 패키징 기술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바로 위쪽에 있는 이 비싼 인터포저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FCBGA는 대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팬아웃 기술이 발달하고 있냐면 이 고성능의 영역에서는 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이 FCBGA와 함께 쓰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호돌이님 왜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이요 FCBGA를 대체하지 못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자,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요 FCBGA의 단가를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요 반도체 공정이에요. 그에 반해서 FCBGA는요 PCB 공정을 이용해서 만드는 기판입니다. 자, 이들 공정이요 반도체 공정과 PCB 공정, 자 당연히 누가 더 비싸겠습니까? 반도체 공정이 훨씬 비쌉니다. 아예 자릿수가 달라요. 0 하나가 더 붙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기는가? 요즘에 나오는 고사양 FCBGA 기판은 무려 20층이 넘어가는 굉장한 고성능 기판입니다. 정말 엄청난 고성능 기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고성능 기판을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즉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을 이용해서 구현한다? 그러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뭐랑 똑같냐? 그냥 반도체 칩을 하나 더 찍어낸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FCBGA까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대체한다라는 뜻은 좋은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돈으로 고작 기판 하나 더 만든다, 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들어와도 FCBGA도 반드시 함께 쓰이고 함께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 FCBGA를 쓰지 않고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만으로도 모두 다 FCBGA 역할까지 모두 다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러한 고사양 칩이 간혹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용이 아닌 이 고성능 CPU, GPU 컴퓨팅에서도 말이죠.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슈퍼컴퓨팅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칩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고성능 CPU, 고성능 GPU 영역에서도 FOWLP가 FCBGA 역할까지 모두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간혹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지금 현재 이 고사양 영역에서 도입되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은 계속해서 FCBGA와 함께 쓰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몇 년 이상 지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몇 년 이상이라는 뜻은요, 업계 기준으로는 일단 한 10년 정도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얼추 한 10년 정도는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아. 그런데 저희는 보수적인 투자자니까 대략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이 방향으로 일단 간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패키징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언제 또 FCBGA를 위협할 만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지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어차피 이 후공정 영역은 꼭 FCBGA뿐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슈를 좀 팔로우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면서 투자를 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분들께 아주 커다란 그러한 리스크 요인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로 조금만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처럼 고성능 CPU, 고성능 GPU 영역 말고요, 조금 내려와서 약간 이보다는 조금 성능이 낮은 영역대, 그래서 FCBGA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인 BGA가 쓰이는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의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긴 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그래픽 카드에 쓰이는 D램이요, 이걸 이제 GDDR이라고 부르죠. 자,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GDDR6 D램부터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D램의 성능을 더 공격적으로 늘리되 칩의 크기를 최대한 기존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공법을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FOWLP의 쓰임새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OWLP도 계속 성장하고 BGA도 계속 성장하는, 각자 성장하는 그러한 그림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BGA를 채용하는 이 시장의 사이즈도 계속해서 커지고, 특히 FCBGA 같은 최고 성능 이 칩들의 수요는 아주 빠르게 증가하는 데 더해서 뭐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이 새로운 시장들이 계속해서 BGA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팬아웃이 일부 침투한다 하더라도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영역도 크기 때문에 BGA와 팬아웃은 계속 함께 성장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예전에 전공정에 EUV 공정이 도입될 때에도 비슷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호돌이님, EUV 공정이 도입되면요, 노광 공정 횟수가 줄어들고 시각 공정 수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이 노광 공정 쪽에 부품을 공급하고 시각 공정 쪽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요,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2018년대부터. 그런데 제가 항상 일관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EUV가 도입돼서 침투가 발생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침투당하는 것보다 성장하는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티도 안 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워낙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제가 진행하는 반도체 10여 강의에서 아예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내용을. 그런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EUV가 도입된 이후에도 역시나 EUV도 빠르게 성장하지만 기존 DUV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이 성장폭에는 어떠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팬아웃과 비주에도 당분간은 이러한 모습이 그려질 것이다. 자, 얼마 전에요. 제가 네페스에 계신 거의 가장 이 직급이 높으신 고위 임원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권위가 높으신 분들만 이 모이는 자리에 또 제가 감사하게 초대를 받았고 마침 또 네페스 임원분께서 계셔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바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앞으로 네페스가 계속해서 팬아웃 기술을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주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제게 주신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굉장히 긴 대화를 나누면서 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시적인 미래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팬아웃은 팬아웃대로 성장하고 BGA는 BGA대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BGA 기판에 대한 수요는 날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자, 이는 꼭 임원분만의 이 시각은 아닙니다. 반도체 학술대회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각종 세미나를 다녀봐도요. 얼추 이 팬아웃 기술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시각이 비슷하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주신 내용에 비해서 답변을 굉장히 장황하게 드려봤는데요. 추후에 기술 변화가 나타나서 무언가 또 이슈가 변하게 되면 어떠한 방향성의 변화가 발생하면 또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링크의 설문지를 통해서 질문을 많이 접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호돌이었습니다.